안녕하십니까, 업토입니다. 오늘은 유상증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증자란 기업의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대가를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행위입니다. 이 대가를 받는 여부에 따라서 무상증자와 유상증자 이렇게 나뉩니다.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런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을 할 때 원금 및 이자 상환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반면 주주 입장에서는 기존의 기업의 주식수가 늘어남으로써 자신이 가진 주식의 가치가 희석된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채권을 발행하면 되지 굳이 여기 유상증자까지 왔다는 것은 조금 기업이 펀더멘탈이 약하다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보통 유상증자 발표가 났을 때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주식가치 희석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일반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여서 유상증자 주식을 판매하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유상증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상증자의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는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기타 자금 총 6가지로 나뉘고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 공장, 기계설비, 기술 도입 등으로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투자하는 부분으로서 이 시설자금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조금 호재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영업양수자금으로 타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경우 타법인의 특정 영업 부문만 인수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영업양수자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TV, 냉장고, 휴대폰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이 중 냉장고를 생산하는 영업 부분만 인수할 경우 영업양수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 타법인의 주식을 매수해서 해당 기업의 지분율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자금이고 보통 M&A를 위해 사용하는 자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금, 여기부터는 조금 악재로 봐야 될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원재료 구입이나 직원 월급을 위한 운영자금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당장의 급한 불은 끄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자금은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상환 자금 또한 기업의 채무를 상환하여서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이런 자금으로 볼 수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현재 성장해 나가면서 점점 이익을 벌어들인 상황에서 채무를 털고 나가기 위해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한 번에 채무를 갚아 나가고 새롭게 이익을 얻는 부분들을 재투자하는 이런 방식을 위해 사용한다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기업의 성장성과 이익의 성장성 이런 부분을 함께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채무상환 자체를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자금입니다. 기존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에서 이 빌려준 돈을 출자 전환을 통해 주식으로 바꾸는 이런 부분은 기타 자금 항목에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기업의 자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액면가 500원인 기업이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 1,500원, 유상증자 주식수 150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 액면가 곱하기 유상주식수는 자본금에 포함이 되고 여기 확정 발행가에서 500원을 뺀 2,000원에 유상증자 주식수 150주를 곱한 이 부분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의 세부 항목인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에 각각 75,000원, 15만원이 추가되어 총 225,000원의 기업의 자본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주식수를 250주로 늘린다면 기업의 자본은 375,000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고 또 확정 발행가 또한 2,000원으로 늘어난다면 이렇게 기업의 자본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상증자의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상증자의 근거 법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1호 부분은 주주배정증자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 제2호 부분은 제3자 배정증자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 제3호의 경우에는 일반 공모증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주주배정증자, 주주우선 공모증자, 제3자 배정증자, 일반 공모증자 4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주주배정증자와 주주우선 공모증자는 거의 차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배정증자란 기존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해서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승권을 부여하여
기존 주주에게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상증자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식의 판매가를 낮추기 위해 할인율을 결정할 때 주주 배정 증자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을 자유를 결정할 수 있어 30%, 10%, 40% 등의 구애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권주인 기존의 주주들이 착약하지 않은 물량에 대한 실권주 일반 공모 시 할인율은 40% 이내에서 제한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2항의 단서조항으로 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주주 배정 증자의 경우에는 40%의 할인율, 제3자 배정의 경우 10%, 일반 공모의 경우 30%의 할인율을 이내에서만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부분에서 일반 공모 증자 방식의 경우 할인율을 100분의 30, 그리고 제3자 배정의 경우 할인율 100분의 10 이내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주 우선 공모 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에게 우선 청약권을 부여하지만 신주주 인수권은 없으며 실권주는 일반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주주 배정과 주주 우선 공모 증자는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보통은 주주 배정 증자도 주주 배정 후 실권주는 일반 공모를 한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는 거의 없는 부분이다. 신주주 인수권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본다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주주 배정 증자, 두 번째 제3자 배정 증자, 세 번째 일반 공모 증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주주를 위하는 방법은 주주 배정 증자나 제3자 배정 증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식의 가치에 희석이 없는 부분은 주주 배정 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주 배정 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만약 기존의 주주들이 그대로 자기의 지분율만큼 신주를 인수한다면 주식 가치의 희석 부분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통 기존 주식을 투자한 후에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마음이 크게 생기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 주주들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유상증자 발표를 반기지 않는 측면이 큽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신주를 인수해야 되는 부담감과 유상증자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마음이 편치 않는 이런 부분에서 싫어하는 공시라고 볼 수 있는 게 유상증자입니다. 두 번째로 제3자 배정증자입니다. 제3자 배정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더욱 많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소수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할인율은 방금 살펴봤듯이 10% 이내에서 유상증자의 할인율을 정할 수 있고 보통 제3자 배정 증자는 신기술의 도입 또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3자 배정 증자는 기존 주주를 포함한 특정 제3자에게 증자를 하는 방식이고 이런 참여하는 주체에 따라서 호재와 악재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이 늘어나는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악재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 그 3자 배정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삼성전자일 경우 이 부분은 크게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면 이 기업의 향후 성장성을 믿는 삼성전자의 안목을 믿고 다른 주체들도 앞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그리고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들어보지 못했던 기업이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기업의 주식수가 늘어나는 부분으로만 볼 수 있어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 희석의 문제 발생으로 악재라고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3자 배정 증자에서 조금 괜찮은 부분이 바로 보호 예수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주주에게 가장 안 좋고 가장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일반 공모 증자입니다. 기존 주주 포함 일반 누구에게나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여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신주를 받고 싶어도 경쟁률이 심할 경우에는 신주를 받을 수 없어 자신의 주식 가치 희석의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공모증자는 30% 이내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이 일반 공모증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게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를 희석시키며 기존 주주를 존중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주가 하락이 병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충성도가 높은 기존 주주를 놔두고도 굳이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의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기업의 향후 미래 기대감 그리고 향후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굳이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손을 벌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경쟁률이 심할 경우에는 원하는 만큼 주식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실제 공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주 배정 증자인
공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배정 중자는 일반적으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라는 방식으로 일반 공모까지 병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발행 가격 확정을 위해 6월 30일 3차 공시 그리고 2022년 8월 4일 최종 발행 가격이 확정되었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유상증자 발표 시 일정 변경이 없다면 총 3번의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1차 발행가와 확정 발행가가 나올 경우마다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발행가액은 최초의 예정 발행가액을 발표하고 신주 배정 기준일 전 상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서 1차 발행가액을 산정하고 2차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상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서 2차 발행가액을 확정합니다. 최종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2차 발행가액이 발표되는 이 날이 확정 발행가액이 발표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주중 배정 증자의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부분에 양도 여부 예, 그리고 신주 인수권 증서의 상장 여부에 대해서 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가 아닌 주주 우선 공모 증자의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은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을 양도하거나 상장한다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양화학에서 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와 세토피아에서 한 주주 우선 공모 증자의 차이로 두 곳 모두 실권주에 대해서 일반 공모를 하지만 일반 공모 결과에 따라서 실권주를 대표 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하는지 여부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왼쪽인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의 경우에는 마지막 실권주에 대한 일반 공모까지 마쳤을 경우 잔여 주식에 대해서는 대표 주관 회사가 인수한다는 부분이 있고 여기 주주 우선 공모 증자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더욱 의지가 강한 부분이 바로 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M택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 공시를 살펴보았을 때 실권주를 일반 공모하는 주주 배정 증자이기 때문에 최대 할인율까지 적용시켰고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인 최종 확정가액이 4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주가에서 4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는 산정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40%가 최대 할인율이고 이보다 주가가 낮아지더라도 확정 발행가액은 이 40%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 배정 증자의 경우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게임즈에서 발표한 제3자 배정 증자입니다. 여기 보호예수 부분에서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 예탁을 한 보호예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자 배정 증자의 목적은 글로벌 사업 확장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이해관계 일치라고 나와 있고 여기 주식을 인수한 3자 배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반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1년간 보호예수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정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파라텍의 공시는 일반 공모 증자입니다. 30%의 할인율 이내에서 가액이 산정된다는 것이 나와 있고 이 증자 목적으로는 시설자금, 운영자금, 채무 상환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자금 조달의 목적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설자금, 공장 기계 설비를 위한 시설자금은 조금 호재인 측면, 기업의 성장 측면에서 호재라고 볼 수 있지만 운영자금, 채무 상환 자금으로 현재 사용하는 부분이 더욱 크기 때문에 기업의 현재 펀더멘탈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은 기업의 성장성과 재무제표를 함께 살펴보면서 공시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존 주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반 공모 증자는 해당 주가에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상증자는 기업의 중자 규모, 그리고 자금 조달의 목적, 제3자 배정의 참여 주체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기존에 조금 호재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일부는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유상증자를 악재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부는 호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를 희석시키는 부분에서 안 좋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더욱 다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공시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유상증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